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스스로 암 치유하는 몸입니다. 지은이는 아보도오루, 기준성, 호나세 순스케 이렇게 3명의 공자입니다. 부담이 있는 곳에 암이 발생한다. 우리의 생활은 모두 자율신경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삶이 원인이 되어서 암이 발생할 때 어떻게 그 부위가 결정되는가 하면 역시 가장 부담이 많은 곳에서 암이 발생합니다. 일본 프로야구의 오 사다하루 감독처럼 일본의 기대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세계 경기에 출전하면 위에 바로 부담이 옵니다. 실제로 우리도 걱정거리가 있으면 위가 나빠집니다. 이것은 혈류장애와 과립구 증가에 따른 점막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암의 배경에는 엄청난 무리와 동시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폐암은 역시 가슴이 막힌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등을 구부려서 흉곽을 압박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막힙니다. 이때 폐의 혈류장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서 조직이 파괴되고 폐암이 됩니다. 지필 등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등을 동그랗게 구부려서 폐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은 주로 교감신경 긴장이 원인입니다.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소화관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변비가 되고 부패합니다. 그리고 점막을 파괴하는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대장을 파괴하고 마침내 대장암이 됩니다. 유방암의 경우는 냉기 때문입니다.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몸이 차가워져서 생깁니다. 전립선암의 경우는 무리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편해서 생기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몸을 너무 움직이지 않아도 혈류장애가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사장이 회전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가지고 와라, 커피를 가지고 와라 명령만 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허리를 움직일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맛난 음식만을 먹기 때문에 허리에 살이 붙고 더욱 혈류장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너무 편해서 생기는 혈류장애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암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암은 우리 몸에서 가장 부담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암을 치유하는 4가지 방법. 저는 암을 치유하는 4가지 방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리한 삶이나 고뇌하는 삶에서 벗어난다면 과립구를 줄이고 임파구를 증가시켜서 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 패턴을 바꾸자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암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착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암이 된 다음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의 수기나 책을 읽으면 그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몬 유오코 씨는 암이 된 뒤에도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원래 노력하는 사람인데 암이 된 다음에는 암의 고통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매일 밤 2, 3시까지 지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교감신경 긴장 상태입니다. 그 책에 남편의 말이 실려 있는데 암으로 죽기보다 과로사로 죽는 확률이 더 높겠다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큰일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되돌아보고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몸을 잘 지켜야 하고 암에 걸린 사람도 이것을 계기로 몸을 잘 돌보는 흐름을 탄다면 암의 자연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암의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구 헤매다가 치유되었다는 사람은 그다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초월의식연구소의 데라야마 씨도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놀랄 정도로 공포나 두려움과는 인연이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시 모두 그렇게 해서 치유됩니다. 헤매고 두려워하면서
자율신경 수준을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바꾸는 일은 무리입니다. 그런 병에 걸렸는데도 공포나 두려움 등으로 헤매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그에게 질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을 나쁜 놈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이 무리했으니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거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더 좋은 것은 어렵게 나타났으니 2, 3년만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정도의 심경이 되면 조바심은 없어집니다. 인간은 38억 년에 걸쳐서 진화한 존재이므로 암도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라서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모를 뿐이지요. 암세포는 보기에 대단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느낌이라 히로사키 대학병원의 사토 선생은 노폐물이나 몸의 고통을 도맡아서 지키는 세계라는 표현을 써서 영어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잘라내거나 작게 만드는 것은 실례라고도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힘들고 체력을 소모하는 현대의학의 잘못된 치료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 받아보기는 하지만 힘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나쁜 짓을 하고 치유되는 병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감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환자학연구소의 가와다케 씨는 감이 나쁜 환자와 감이 나쁜 의사의 묘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몸에 나쁜 짓을 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이란 아파봐야지 깨닫는 일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암 치료가 면역계에 어느 정도 불리한가를 연구한 마가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면역계에 혹은 살아가는 힘에 가장 해가 되는 것은 방사선입니다. 그 다음은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좋다는 농담 같은 말을 했는가 하면 의외로 몸에 나쁜 것도 짧은 기간이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동양의학에서 이용하고 있는 치료법은 한약과 뜸과 침입니다. 한약은 쓰고 검어서 마치 독처럼 보입니다. 작은 독입니다. 침도 찌르면 아픕니다. 뜸도 피부 위에 불을 피우는 것이니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싫은 것을 조금 받아들이면 우리는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변비를 해소하는 부교감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항암제를 맞거나 방사선을 맞다가 도중에 그만둔 사람 중에는 그 자극으로 상당히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해서 받은 사람도 너무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열심히 마지막까지 지속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림파구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인다. 부교감 신경이 우위의 상태일 때 림파구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하는 것이 암을 치유하는 네 번째 방법에 해당합니다. 림파구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마른 사람은 좀처럼 림파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소수의 림파구로 기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은 1960년에서 1965년에 걸쳐서 감염증을 일으켜서 열이 나니 암이 사라졌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1960년이라면 전쟁이 끝나고 조금은 안정을 찾기 시작할 때입니다. 일본도 냉정하게 각종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인데 그 실험 초기에
열이 나면 암은 자연히 없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가나자와 대학 암연구소의 오카모토 하지무 소장입니다. 그는 용령균의 감염으로 커다란 종기가 생기거나 얼굴에 나는 악성 부스럼이 생기면 암이 치유된다는 수십 개의 증례를 수집해서 학회에서 열은 암 치료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열과 임파구의 기능을 관련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임파구가 기능하는 조건은 역시 발열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심한 열이 나는데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임파구가 기능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을 자연 퇴치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기담요, 목욕, 난로 등 편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합시다. 1960년대의 연구 성과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용령균 제제를 무독화해서 투여하면 열이 납니다. 이것을 PC바닐이라고 하며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이 결핵균 제제입니다. 이런 성과의 주인공은 오사카 대학의 야마무라 유이치 교수와 일본 의과대학의 마루야마 백신으로 유명한 마루야마 치사토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도 40년 정도 지나니 요즘 현장의 선생들은 발열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열이 난다고 하면 해열제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몇 년이 지나면 처음의 목적은 잊혀지고 단순히 항암제의 하나로 막연하게 쓰입니다. 임파구를 증가시키는 조건, 즉 부교감 신경을 우위로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소화관을 길게 기능시키는가, 변의 양을 늘려서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는 변을 만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현미와 채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미의 겨에는 독도 함유되어 있어서 10명이나 20명 중 한 사람 정도는 구역질을 하고 설사를 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쌀에 오곡밀을 섞어서 먹거나 한두 가지의 잡곡을 섞어서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야채, 버섯 등을 먹고 변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변의 양을 늘리는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의 배지가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변의 양이 늘어나면 부패한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장관의 운동이 활발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컨디션이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자연 퇴축해야 합니다.